돌리겠습니다. Recording in progress. 어디 갔지요? 윤이 이제 죽을 그만 들어오라 하면 안 돼요? 책 만드는 거 없어. 알았어. 아니 차고 왔어. 그러니까 나는 지가 직접 적어갈 것 같지 않았거든. 따로 책을 된게 자, 봐. 저기 좀 닫아줘. 문법 지난번에 했던 거 잠깐만 복습하고 문제풀이로 들어가 버릴게. 우리 다 했어. 자, 집중해봐. 거꾸로 올라가 볼게. 자, 뭐냐면 사동, 피동을 우리 할 때 사동은 시키다가 당하던데 만드는 방법은 두 가지라고 했습니다. 기존 단어에 접사라는 걸 붙여서 아예 새로운 단어. 자, 새로운 단어는 뭐라고? 새로운 기본형. 오케이. 새로운 기본형은 다시 새로운 단어. 자, 접사의 기능은 뭐라고 했냐면 여기서 얘기했지. 접사의 기능은 기존 단어에 붙어서 새로운 단어를 만들어내는 기능을 한다 그랬습니다. 새로운 단어는 새로운 기본형인데 그래서 사동, 피동은 기존 단어에는 사동의 의미도 피동의 의미도 없지만 거기에 접사라는 걸 붙여서 새로운 단어 또는 새로운 기본형을 갖게 하는 방법으로 피동의 의미를 나타내는 접사, 이히리기, 사동, 이히리기, 우구추 그리고 대다와 시키다라는 또 독특한 접사가 있는데 얘네들이 붙어서 새로운 단어가 되면 새로운 기본형이 됩니다. 그걸 가지고 그렇게 만들었을 때 피동 접사를 붙여가지고 만들어진 새로운 단어를 우리는 피동사라고 부르고 사동 접사를 기존 단어에 붙여가지고 만든 새로운 단어를 우리는 사동사라고 불러요. 그랬을 때 이거는 파생어, 기존 단어에 접사를 붙여서 새로운 단어를 만드는 방법을 파생법이라고 해서 파생어라고 하는데 파생적 피동, 파생적 사동. 학교에서는 아마 사동 표현 안 가르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도 피동과 구분하려면 아는 게 좋아요. 그리고 단어 하나로서 사동, 피동 표현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짧은 단형, 피동, 사동. 그러면 두 번째 방법은 기존 단어를 그대로 갖다 쓰면서 보조형어를 하나 갖고 와서 단어 두 개를 세트로 해서 사동과 피동을 표현하는 방법. 개 하다가 붙으면 무조건 사동. 개 되다나 아어지다가 붙으면 피동. 이거는 우리가 다른 말로 통사적 피동, 통사적 사동. 통사라는 말을 어려워할 것 같은데 차이를 부각시키면 돼. 통사적은 뭐예요? 통사적은 새로운 단어를 만들어 가지고 실현하는 게 아닌 거. 기존 단어 그냥 그대로 사용하되 다른 거 가져와서 사용할 때 통사라고 하는구나. 그래서 두 단어를 세트로 써야 되기 때문에 길잖아. 그래서 장형, 피동, 사동. 이때 구분하는 거. 통사적 피동과 사동은 개하와 개대, 아지다, 어지다가 있으면 무조건 사동, 피동으로 구분하면 되니까 얘는 어렵지 않아. 문제 풀어볼게요. 이거 한 다음에 어디가 어렵냐? 접사를 붙여가지고 구분하는 게 어려운데 자, 접사 봅니다. 자, 기본형이 다로 끝나는 말이 있으면 그것을 분석해서 어간다를 기본형을 따져봅니다. 자, 그렸다는 그리었다로 풀어내게 되면 그리다가 기본형이에요. 이해되죠? 이런 식으로 우리가 기본형을 일단 찾는 건데 혹시 기억나? 내가 선어말어미 외우라고 했었는데 자, 봐. 기억 안 날까 봐 한번 보여주고 가죠. 여기 용어는 어간하면 어미, 어미하면 오케이 반드시 함께 써야 되는데 어미에는 종류가 두 가지가 있어. 이거 이렇게 알아야 돼. 어말어미, 용언을 마무리 지을 수 있는 어미, 용언의 끝에 올 수 있는 어미. 얘네들을 어말어미 반드시 한 개만 오고 그 사이 그 앞에 선어말어미는 어말어미 앞에 오는데 이것으로는 용언을 문장에 쓸 수 있게끔 마무리해 주지 못한다. 선어말어미는 이렇게 간단해. 얼마 없어. 선어말어미는 안 쓸 수도 있고 한 개 올 수도 있고 두 개 이상 올 수도 있는데
자, 선어말음이 뭐였어? 앗, 어떠, 은는 겠니, 시, 옵서. 외워줘야 돼. 자, 외워. 시작. 앗, 어떠, 은는 겠니, 시, 옵서. 그럴 때, 어? get, 리. 자, 그래서 얘네들은 시제를 나타내는데 앗, 어떠, 은는 겠니, 시, 옵서. 각각 과거, 현재, 미래인데 정식 명칭은 이거예요. 과거 시제, 선어말음이, 현재 시제, 선어말음이, 미래 시제, 선어말음을 명칭으로 부릅니다. 얘네는 선어말음이기 때문에 이대로는 어간 어미가 마무리되지 못하고 뒤에 어말어미가 와서 마무리된다. 알아두시고 이때 얘네는 과거 은는, 이때 은는은 꼭 기억해. 니은다와 는다로 나타나. 그래서 그냥 는으로만 못 끝나. 그래서 내가 얘기했지. 여기에 어디 있지? 설명 안 했었나? 안 했네. 그래서 이런 거. 아, 했다. 어디에다 썼는지 알겠다. 일단 건너뛰고. 자, 시제를 나타내는, 자, 시제를 나타내, 여기 얘네들 외에는 선어말음이라는 게 없어. 그럼 시는 주체 높인 선어말음이야, 명칭이. 얘는 공손선어말인데 공손선어말은 별로 문법에서 큰 쓸모가 없어. 다루지 않아. 그러면 실제로는 앗, 어떠, 은는, 겠니, 시옵사에서 얘네들밖에 없는데 선어말 어미를 통해서 실현되는 건 높임법에서 주체 높임 하나밖에 없고, 그럼 객체 높임은 선어말 어미를 통해서 실현되지 않아. 왜? 가져가도 돼. 그리고 시제의 경우 선어말 어미를 통해 실현되고, 일단 단순하게 상대 높임은 선어말 어미를 통해 실현된다? 없잖아. 외운 거예요, 우리가. 없으니까 상대 높임은 실현하지 못해. 선어말 어미로는. 이해됐지? 뭐 이런 것들. 자, 그거 설명하면서 저 어떠, 은는, 겠니, 시옵섭을 잘 알게 되면 기본형 찾는 게 좀 더 쉬워집니다. 글이 없다니까 어시 선어말음이잖아요. 선어말음은 앞에까지가 다 뭐예요? 통째로 요게 어간인 거죠. 그래서 기본형은 글이다가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해서 새로 만든 단어인지를 일단 따져본다. 기본형을 가지고. 자, 그러면 기존 단어에 이리기, 우구치 같은 게 붙어서 새로 만들어진 단어라면 내려가는 거고, 아니면 아무것도 아닌 문장. 일때 새로 만든 단어라는 판단이 들 때 목적어가 있느냐, 주어의 의도, 뭐뭐 하게 만들다의 의미가 있느냐, 그러면 사동. 이해됐지? 기본은 그거야. 그렇지 않으면 피동. 그래서 이때 잡았다의 기본형은 잡다. 새로 만든 단어 아니죠? 네. 그러니까 얘는 아무것도 아닌 표현. 사동도 아니고 피동도 아닌. 그럴 때 얘는 어때요? 잡혔다는 잡히였다. 그럼 기본형이 뭐예요? 잡혔다의 기본형은? 잡히다죠. 그죠? 뭔가 잡히다. 잡히다는 그럼 새로 만든 단어 맞습니까? 기존 단어 어디에서? 잡다의 희가 붙어가지고 잡히다가 된 거죠. 그럼 새로 만든 단어 맞네. 그때 뭐해? 자, 그랬을 때 누구를 무엇을 있어? 없죠? 쥐가 자기를 잡게 만든 것도 아니죠? 없으니까 뭘로 가요? 피동인 겁니다. 잡게 했다. 개하가 있죠? 이해되지? 했다는 이거잖아. 하였다의 줄임말이잖아. 그지? 개, 잡게, 개하 있잖아. 그러니까 사동. 자, 사동인데 따질 거 없어. 그럴 때 아무것도 아닌 문장을 뭐라고 부르냐? 피동과 짝지으면 능동이라고 부르고 사동과 짝지으면 주동이라고 부른다. 명칭. 그렇게 얘기하는 거야. 자, 여기서 이거 하나. 자, 열을 이 열을 풀어내면 풀리어지였다. 보면 어지는 피동. 무조건 어지는 피동입니다. 아까 뭐 나왔죠? 개하는 사동, 개되다, 어지다, 아지다는 피동.
어지다 들어있으면 무조건 피동. 근데 풀리다가 어떠냐를 봐야 돼. 이때 리는 사동일까 피동일까 문장을 한번 만들어 봤더니 신방끈이 풀리다. 풀다에서 새로 만든 단어겠죠? 새로 만든 단어니까 목적어 누구를 무엇을 있는지 따지고 주어의 의도가 있는지 따져봅니다. 신발끈이 자기를 풀게 만든 것도 아니죠. 목적어도 없죠. 그러면 피동이죠. 풀다에서 리가 그럼 뭐야? 피동 접사죠. 납득되지? 그럼 얘도 피동, 어지도 피동. 피동이 두 번 쓰였네. 이중 피동이지. 이중 피동은 문법적으로 옳지 않다. 자, 문제 풀어갑니다. 피동, 사동을 섞어서 쓰는 건 괜찮습니다. 그거 내가 문제 풀면서 나올 거예요. 그거 먼저 문장은 틀린 거예요. 어떤 거? 풀려졌다고 틀린 말. 이 풀려졌다는 틀린 말이야. 풀렸다. 이렇게 만들어야 돼. 이렇게 풀렸다나 풀어졌다로 설명해야 돼. 풀려졌다는 잘못 쓰는 말이야. 잘못 쓰는 말이야. 아니, 지금 멍 때리고 있는데. 딴 생각했지? 자 봅시다. 그러면 졸립다고? 좀 서서 들어. 뭘 쉬어? 문제 봐봐. 자, 문제 1번부터 찾아 들어가. 1번부터 여기 시제 있습니다. 시제, 그러니까 자, 사동피동에만 집중해서 한번 풀어보죠. 그리고 시제 다시 설명하고 시제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자, 5번 문제 있습니다. 자, 문제 답 맞추기 위해서 하지 않고요. 일단 해볼게요. 자, 물었다의 기본형 뭐죠? 물다. 자, 물다죠? 물다는 새로 만든 단어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에요. 새로 만든 단어 아니죠? 기존 단어죠? 예. 그러면 사동이에요? 피동이에요? 아무것도 아니지. 그게 아닌 피동도 아닌. 새로 만든 단어가 아닌 건 프린트 줬잖아. 프린트 넘겨봐. 필기돼 있어. 예. 지금 사동 피동 설명하는데 필기한 거 봐봐. 예. 아무것도 아니 얘는 사동도 아니고 피동도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라고 표현할게. 이렇게 틀렸다가 아니야. 자, 물렸다는 어떻게 풀어내죠? 그러면 물리었다죠. 뭐라고? 열을 이어로 풀면 물리었다죠. 그럼 기본형 뭡니까 얘는? 물리다. 왜 그래? 선음하롬이 어떠 없는 게 니가 그대로 있는데. 새로운 기분형. 아니 기본형을 그냥 찾으라고. 예. 새로운 단어 아니에요? 자, 물리다죠? 의미 따지셔야 됩니다. 자, 그럼 물리다는 기존 단어 물다에 리가 붙어서 만들어진 거 맞습니까? 예, 기존 단어 물다에 리가 붙어서 만들어진 새로운 단어. 그럼 새로운 단어는 뭐 해야 돼요? 아까 순서도에 따르면 뭐 따져? 뭐가 있는지 따져. 목적어가 있는지. 또 하나 더. 주어 의도 뭐뭐 하게 만들다라는 뜻이 있는지, 그지? 예. 자, 그럼 목적어 있습니까? 물렸다? 아니요. 없죠? 예. 자, 그다음에 쥐가 의도가 있어요? 자기를 물게 만든 거예요? 아니요. 아니죠? 예. 그러면 이거는 차동이야, 피동이야? 피동. 자, 얘 피동입니다. 자, 그럼 이렇게 보죠. 자, A의 고양이가는 문장 성분 뭐죠? 주어입니다. 누구를? 쥐를? 오케이, 서술어를 볼 때 그렇게 나타나죠. 자, 물렸다에서 쥐가가 뭐죠? 주어. 얘가 주어. 고양이에게는요? 부사어. 부사어입니다. 에게는 부사어를 만들어놓은 조사예요. 그래서 어떻게 바뀌어요? 주어가 얘로, 목적어가 얘로 이렇게 바뀌죠? 그 다음에 물었다라는 능동 표현의 동사가 물렸다라는 피동사로 바뀝니다. 피동사. 얘를 뭐라고 불러요? 피동사라고 불러요. 기존 단어에 접사를 붙여서 만들어진 피동 표현과 사동 표현의 서술어는 피동사 내지는 사동사라고도 부릅니다. 자, 그럼 5번 문제 답이 뭘까요? 답을 부르지 말고 직접 풀어보시죠. 적절한 것만 보는. 적절한 것 모두 고르는 겁니다.
말하지 말자. 응? 답은요? 네, 3번입니다. 뭐가 틀렸죠? 엿이 아니라 뭐예요? 리입니다. 리. 엿은 리, 엇의 결합이어서 엇은 선어말어미일 뿐. 그 다음에 어지다를 써도 피동이 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피동성이 더 부각되거나 하지는 않는데 근데 이게 여기에다가 어지다를 쓴다고 해서 자 다시 볼게. A의 서술어에 어지다가 결합된 상태를 B에 물어지다를 씁시다. 그러면 물어졌다. 쥐가 고양이에게 물어졌다. 이때는 어지를 쓰기가 어색한 문장이죠. 그래서 못 만듭니다. 답은 몇 번? 예, 그렇게 쓰질 않아요. 아니 안 써. 물어지다라고 안 써. 됐니? 자, 그다음 6번에서 이거는 시제곱 6번 문제. 그다음 7번은 했고 8번. 자, 8번 봅시다. 하나씩 따지는 거예요. 밑줄 친 부분을 잠깐만 읽어보죠. 보기 박스. 문장의 주체가 자기 스스로 행하지 않고 남에게 그에 해당 행동이나 동작을 하게 함을 나타내는 동사가 사동사. 시키는 거죠. 문장의 주체가 남의 행동을 입어서 행하여지는 동작을 나타내는 동사를 피동사, 사동표현, 피동표현. 동일한 동사의 어근에 사동접사나 피동접사를 붙여 각각 사동사, 피동사를 만들 수 있는데 우리 배운 겁니다, 지금. 사동접사, 피동접사의 형태가 같아 사동사, 피동사의 형태가 같은 경우가 있다. 구분하라는 얘기야. 그러면 같은 A의 사례가 아닌 거 찾는 겁니다. 자, 가져. 밑줄 쳐줬습니다. 자, 보여의 기본형은 뭐죠? 야, 여는 이 어로 풀어낸다고 했잖아. 보이어잖아. 여러분들 알아두세요. 이나 히라고 하는 어미는 없습니다. 이나 히는요 주로 어미가 아니라 접사로 쓰여요. 용어는 어간 어미로만 분석하면 됩니다. 그럼 보이어로 풀어냈지. 그러면 여기가 뭐예요? 여기가 어간이에요. 기본형 뭐니? 보이다가 어간입니다. 자, 확인해보죠. 보이다는, 자, 문장 읽어보세요. 나에게 보여줬다. 이때 보이다는 새로 만든 단어입니까? 아닙니까? 새로 만든 단어예요. 자, 기존 단어 보다에 이를 써서 보이다가 됐겠죠? 네. 자, 새로 만든 단어니까 밑으로 내려갑니다. 아까 순서도에서. 목적어 있습니까? 무엇을 보여줬어요? 소포를 목적어 있네요. 누가 보여줬어? 그녀가 의도를 가지고 보여준 거죠? 네. 나로 하여금 보게 만든 거죠? 네. 그럼 이거는 사동, 피동? 사동. 예, 사동입니다. 자, 멀리 아파트 사이도 하늘이 보인다. 자, 이때 보인다는 어떻게 분석되냐면요. 보이, 니은답니다. 이때 니은은 뭐죠? 서나말음이 어떤 서나말음이? 현재 시제 서나말음이 니은다. 니은. 그러면 보이까지가 어간. 얘도 기본형이 보이다. 새로 만든 단어 맞죠? 네. 자, 그럼 못 따져요? 목적어 있습니까? 없어요. 무엇을 보인다가 있어? 문장 없지? 네. 하늘이 의도를 가지고 자기를 보게 만든 것도 아닙니다. 됐죠. 그럼 뭐야? 피동. 피동. 그럼 A의 예 맞죠? 네. 자, 내가 이렇게 얘기했지? 그럼 어떤 식으로 찾으면 될지 알겠지? 자, 봐봐. 왕은 지 배만 불리는 관리들을 색출하여 귀향을 보냈다. 자, 자기 배만 불려. 누가 불리니? 자기 배를? 관리들이. 자, 관리들이가 여기 생략된 거야. 내가 항상 뭐라고? 주어, 목적어 이런 거 찾는 건 뭘 기준으로? 서술어를 기준으로 누가 무엇이, 누구를 무엇을, 누구에게 이런 거 찾는 거야. 그러면 다시 얘기할게. 배를 불리다. 누가? 그렇지. 관리들이 있어요. 여기는 생략된 거야. 관리들이. 뭐라고? 동광이 자? 자, 불리는의 기본형은 뭘까요? 불리다입니다. 불리다는 새로 만든 단어가 아닐까? 새로 만든 단어입니다.
어디에서? 부르다. 오케이. 배가 부르다. 오. 자, 부르다에 뭐가 붙은 걸까요? 접사 이가 붙은 겁니다. 이가 붙어서 불리다가 돼. 이해됐니? 예. 응. 잘 납득이 안 돼도 이가 붙은 겁니다. 이렇게 되는 경우. 자, 새로 만든 단어 맞죠? 자, 그럼 새로 만든 단어인데 불리다는 관리들이 제 배를 불리다. 목적 있습니까? 무엇을 불려요? 배. 배를 불리죠. 목적어입니다. 제 배를. 무엇으로 해당돼요? 관리들이 의도가 있죠? 자기 배를 부르게 만든 거죠. 그럼 이건 사동, 피동? 자, 사동. 자, 여기 봅시다. 불렸을 때, 불렸을은 어떻게 될까? 불리었을. 기본형? 불리다. 불리다 맞아요, 얘도. 새로 만든 단어일까요? 예. 의미를 따져보셔야 돼요. 자, 어쨌든 기존 단어 뭐해서? 부르다에서 얘도 이가 붙어서 불리다가 됐어. 이때 부르다는 무슨 뜻입니까? 여기에 부른다는 뭐죠? 그죠? 얘 때는 의미가 같아 달라요? 완전 다른 동사죠? 근데 어쨌든 거기에 이가 붙어도 됐는데 사동인지 피동인지만 따져봅시다. 내 이름이 불리다. 이때 불리다는 목적이 있습니까? 누구를 불리다, 무엇을 불리다? 없죠? 어휴, 목적 없고 이름이 스스로 자기를 부르게 만든 거 아닐 거 아니야? 다른 사람으로 하고. 그래서 피동인 거 맞는데 근데 A 밑줄 친 걸 잘 읽어보세요. 동일한 동사에 각각 접사가 붙어가지고 새로운 피동사와 사동사가 돼야 되는데 기존 단어 여기 화면 봐봐. 이 기존 단어 여기 불리는 애 부르다는 뭐예요? 배가 부르다. 여기 내 이름이 불렸다 해서 여기 부르다 기존 단어 부르다 형태는 같지만 의미가 뭐예요? 다르죠. 콜이죠. 콜 얘는. 그러면 얘는 같은 동사에 붙은 게 아니라 다른 동사에 붙은 거죠. 답은 그러면 2번이 됩니다. 요건 살짝 까다롭게 나온 문제인데 요 좋은 문제야. 지문 이해가 잘 안 돼. 지문 이해가 왜 안 돼? 동일한 동사가 아닌 걸 쓰는 거예요. 아니 문제 있잖아. 문제 시험 좀 보라고. 동일하지 않아요. A의 예로 적절하지 않은 거. A의 예로요. 동일한 동사의 어근에 사동 접사, 피동 접사, A의 예로 적절하지 않은 거라고. 그러니까 A는 뭘 찾으래? 동일한 동사에 사동접사, 피동접사, 동일한 형태의 사동접사, 피동접사가 붙은 경우가 형태가 같지 않은 경우를 찾는 거예요. 뭐라는 거야? 뭐라고? 형태가 같지 않은 경우를 찾는 거예요. 형태가 같지 않은 게 나오겠니 문제가? 형태는 같은데 지금 문제가 사동사, 피동사의 형태가 같은 경우가 아닌 걸 찾는 거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A를 잘 읽어봐. 그러면 야 2번은 답이 될 수 없지. 사동사, 피동사 형태가 같은 경우가 아닌 걸 찾는 거 아니에요? 그거만 하는 거 아니에요? 야 그렇게 따지면 같은 형태가 야 여기 봐봐 2번 선지 봐봐 다시 네. 여기 기존 단어에 접사 붙어가지고 사동편이랑 피동편 됐지. 기본형 뭐야? 앞에 배만 불리는 애 기본형은 아니, 기본형이 뭐냐고 불리는 애 기본형. 어? 분리가 아니에요. 불리다지 그치? 여기에 기본형은 똑같네. 얘는 적절한 거 아니야? 어, 아니라니까 형태가 같아도 동일한 어근에 붙은 게 아니라니까 동일한 형태. 두 개를 다 충족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신경 써야지. 신경 써야지. 스트레스.
그러니까 니들이 지금 이걸 얼마나 단순하게 읽냐면 이게 고1 됐을 때 이제 문제점인데 내용이 기니까 그리고 끝에만 보는 거야. 형태가 같은 거 그러면 A는 형태 같은 살에 찾는 거니까 근데 다 보세요. 그렇게 들어가잖아요. 형태 다 같습니다. 날리며 날려. 잡히고 자 여기 날리며의 기본형 볼까요? 날리다가 기본형입니다. 새로 만든 단어 맞습니까? 네. 어디서 왔을까요? 날다에 리 붙여서 날리다가 됐겠죠. 그럴 때 얘 목적어 있습니까? 네. 무엇이 날려요? 그리고 자동차들이 먼지를 날게 만든 거죠. 물론 자동차는 무생물이거나 자연물은 의지를 못 갖는데도 사동편으로 쓸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구조는 사동편. 어쨌든 여기 사동이야. 흙먼지를 날리면은 사동. 자, 그 다음 날리면을 보죠. 봄에는 흙먼지가 날려서 날려의 기본형은 뭘까요? 얘도 날리다입니다. 날리어니까 날리다의 기본형인데 여기도 어디서 왔겠어요? 날다에서 왔겠죠? 근데 여기를 기준으로 봅시다. 날리다. 무엇이 날려요? 미세먼지가 날려요. 누구를 날려요? 무엇을 날려요? 목적어 있어요? 없죠? 미세먼지가 자기를 날게 만든 게 아니죠? 얘는 뭐예요 그러면? 피동이죠. 이때는 어때요? 어쨌든 기본형 다 날리다 형태 같죠? 그리고 같은 동일한 동사에 붙은 거 맞죠? 날다. 자, 갈게. 잡히고 잡혀가 있습니다. 잡히고의 기본형? 이 희는 접사로 줄였어요. 접사는 새로운 기본형을 만들어요. 잡히다가 기본형이에요. 새로 만든 단어 맞습니까? 잡히다? 네. 목적어 있는지 따져봅시다. 이때 위에 잡히고에는 목적어 있어요? 무엇을 잡히다. 누가? 자들이 은행으로 하여금 자기의 토지를 담보로 잡게 만든 거야. 돈이 필요해서. 그러면 위에 잡히다는 뭐예요? 사동, 피동? 사동. 좋아. 잘 보고 있어. 밑에 사동 봅시다. 밑에 잡혀봅시다. 그 집이 채권자에게 담보로 잡히답니다. 새로 만든 단어 맞죠? 기본형 똑같습니다. 목적어 있습니까? 누구를 잡히다, 무엇을 잡히다? 없죠? 그 다음에 주어가 집입니다. 집이 자기를 잡게 만든 것도 아니죠? 그럼 이건 뭐예요? 피동. 오케이. 자, 지금 보면 이렇게 따지면 마지막 5번 선지까지 가보죠. 업히다가 기본형. 맞지? 새로 만든 단어 맞니? 없다에서 왔어. 자, 그럼 목적 있는지 봅니다. 쭉 잘 읽어야 돼요. 누가 업혀요? 아니요. 애를 업히죠. 누가? 누이에게 애를 업히고 있어요. 누가? 할머니가가 여기 주어 있습니다. 여기 생략되어 있어요. 할머니가가. 할머니가 누이에게 애를 얻게 만드는 거죠. 지금. 의도 있죠. 목적어도 있죠. 새로 만든 단어니까. 사동, 피동? 오케이. 사동. 좋아. 원래 사동은 배울 필요가 없지만 이렇게 섞어버리면 애들이 헷갈립니다. 그래서 사동도 가르치는 거예요. 자, 밑에 보죠. 업혔다. 누가 업혔어? 어린애가. 누구를 업혔어? 무엇을 업혔어? 목적어 있어? 없죠. 업히다의 목적어 없죠. 그리고 애도 의도를 가지고 할머니가 자기를 얻게 만든 건 아닙니다. 그래서 이거 업히다는 뭐예요? 피동. 자, 이러면 답 안 나오잖아. 형태로만 찾으면 안 나오잖아. 형태로만 찾으면 안 나와. 뭐가 있어? 그럼 이렇게 해서 만약에 문제 풀었으면 알아차려야 돼. 답 없네. 다른 데 근거가 있나 보네. 뭐? 동일한 동사인지 아닌지. 아니, 당연하잖아. 당연한 거야. 이상한 게 아니야. 어? 여기에 분리다와 여기에 분리다는 전혀 다른 단어인 거죠. 기존 단어가. 이해됐어? 뭐 했다? 문제 하나만 또 답서해? 앞으로 앉으면 되는데 저 지금 문제 하나밖에 안 했어 아직. 두 개 했어. 지금 눈이 안 돌아가요. 자, 그러면 10분만 지금 바로 쉬고 바로 다시 해요. 10분만 쉬어. 빨리 자.
승혁, Recording in progress. 승혁이 좀 깨워줘. 승혁이. 이게 두 판이고 한 판이면 돼. 이런 거 승혁아. 자, 피동, 사동 조금만 더 확인해 보죠. 자, 13번입니다. 자, 여기선 피동사와 사동사의 형태가 동일한 것을 얘기를 하지 동일한 동사에서 피동사, 사동사 구분은 아닌 건데 일단 보죠. 자, 기본형 봅니다. 풀렸다의 기본형은 뭐죠? 풀리였다니까 풀리다고. 이때 풀리다는 새로 만든 단어 맞습니까? 그러면 사동, 피동 따져보세요. 사동이에요? 피동이에요? 피동입니다. 자, 피동입니다. 자, 니은에 화가 금세 풀렸다. 예. 풀렸다. 풀리다가 기본형이죠? 얘도 뭐예요? 새로 만든 단어라고 볼 수 있겠죠? 풀다. 기분을 풀다. 화를 풀다 해서 화가 풀렸다. 아니. 아니, 새로 만든 단어인지 확인하라고. 아니요. 자, 새로 만든 단어인지. 자, 새로 만든 단어. 그죠? 그러면 뭘 따져야 돼? 목적어가 있냐? 또 뭐? 주어의 의도가 있냐 따지는 거라고 했습니다. 어때요? 없어요. 없죠? 그럼 뭐야? 피동. 지금 문제는 뭐예요? 기억과 니은을 구별하는 것으로 적절한 겁니다. 기억은 피동이 나와야 되고 니은은 사동이 나와야 되는데 틀렸어. 젖은 바지를 햇볕에 말렸다. 말렸다의 기본형은 말리다는 새로 만든 단어. 말리다의 의미를 따져보시고 그거보다 더 기존 단어가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죠. 마르다. 마르다가 있네요. 진짜. 마르다에 이가 붙어가지고 말리다가 됐겠죠. 그럼 새로운 단어 맞죠? 그지? 그러면 자 새로 만든 단어니까 목적어 있습니까? 그죠? 주어는 빠져있지만 사람이 말리는 거겠죠. 의도를 가지고. 그럼 이건 뭐예요? 그럼 이건 답이 아닙니다. 그죠? 기억엔 피동 들어야 되니까. 니은도 한번 보죠. 말렸다. 어때요? 기본형 말리다 맞아요? 네. 새로 만든 단어 맞습니까? 친구를 말렸어요. 싸우는 걸 말렸어. 그러면 말리다가 기존 단어가 있다면 말다가 있어가지고 리가 붙어서 말리다가 됐든 마르다에 이가 붙어서 말리다가 됐든 둘다 다른 거 아니에요? 뭘까요? 둘다 다른 거 같긴 한데 말다 그거 있어요? 아닌 거 같은데. 말단 절대 아니라. 말다에 리가 붙어서 말리다가 된 것 같지 않아? 마르다도 아닐 거야. 네. 그럼 이거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새로 만든 단어가 아니어서 아무것도 아닌 문장. 안 돼. 그냥 옆에다 둬. 가만히 두면 돼. 가만히 못 두겠습니다. 이거. 왜? 지금 거슬려요. 뭐 거슬려? 네가 먹었잖아. 제 눈앞에는 좀 거슬립니다. 가방에다 넣어. 옆에 있는 가방에다. 아 이거 제가 아 네가 미안해. 야 미안해. 아, 네 건줄 알았어. 잡아. 진짜 아까도 저한테 왜 그래요? 자, 왜? 3번 선지 봐. 녹였다의 기본형 뭐죠? 녹이다. 네, 녹이다. 새로 만든 단어 맞나요? 네, 녹다의 녹이다죠. 그럼 따져야 돼. 목적. 목적어 있어? 네. 목적어 있습니다. 물론 햇살은 자연현상이거나 자연물이기 때문에 의지를 갖지 못하는 것이긴 하지만 이렇게 쓰는 것도 사동 표현으로 허용합니다. 그럼 사동이에요. 목적어 있고 의도도 있다고 봅시다. 자, 여기 보죠. 어쨌든 3번도 답이 아닌데 여기도 녹이다가 기본형이에요. 예. 목적어 있습니까? 네. 네, 몸을 녹이다. 누가? 강아지가 몸을 녹게 만들었어요. 네, 사동이라고 하죠, 이것도. 자, 계속 아닙니다, 답이. 기억은 피동, 니은은 사동인데 4번 뭐죠? 안겼다의 기본형은 뭐죠? 안기다입니다. 새로 만든 단어 맞나요? 네. 생각 좀 하고 대답해. 아니다. 그치? 새로 만든 단어 맞아? 아닌데. 새로 만든 단어 맞지? 그러면 이제 뭐 따져야 돼? 누구에게 누구에게야? 막 나와 물어만 보면. 누구를 무엇을 목적어 있어? 네. 누구를 무엇을 목적어? 네. 목적어가 있어요. 꽃다발을 안겼어요. 누가?
주어가 앉게 만든 거죠. 그래서 네, 그래서 사동입니다. 자, 밑에 거 안기다입니다. 그지? 이번요. 목적어 있습니까? 네. 누구를 안다, 무엇을 안기다? 누구를 안기다, 무엇을 안기다 있어요? 품에 안긴 거잖아요. 고양이가. 목적어 있어요? 없어요. 그럼 새끼 고양이가 의도를 가지고 자기를 안게 만든 것도 아닙니다. 피동이에요. 자, 이거 스스로 생각해가지고 계속 나보다 좀 더 빨리 생각해주면서 대답해줘야 돼. 자, 더 가자. 답은 5번입니다. 5번이에요? 골라지지 않아서 지금. 문제를 좀 보라고. 자, 그럼 봐. 보였다가 기본형이에요. 아니, 보이다가 기본형이죠. 보이다는 새로 만든 단어 맞죠? 자, 첫 기억의 경우. 누구를 보였다, 무엇을 보였다. 있습니까? 없어요. 목적어 없어요. 해가 의도를 가지고 자기를 보게 만든 것도 아니죠? 그럼 뭐예요? 피동. 계속 반복하고 있습니다. 기계절하지 말고 머릿속으로 생각하면서 들어야 돼. 안 그러면 반복이 안 돼. 외워지질 않아. 여기 보이다가 기본형 맞지? 목적어 있니? 누가 보였니? 그렇게? 누나가 그렇게 보게 만들었어요. 목적어도 있고 주어의 의도도 있습니다. 사동. 그럼 답은? 5번. 예, 5번. 더 갑니다. 지금 킴 버리고 와도 돼요? 뭐라고? 빨리 버리고 와. 자, 여기 갑니다. 19번. 자, 이때 선지를 따져가면서 가야 되는데 일단은 보죠. 일단은 잡히다가 기본형으로인데 그대로 쓰였는데 새로 만든 단어 맞습니까? 키부터 새로 만드는 단어예요. 잡히다. 누구를 무엇을 목적어 있습니까? 새로 만든 단어인데 목적어 없죠? 주어의 의도가 있어요. 토끼가 잡게 만든 것도 아니죠. 피동입니다. 자, 근데 피동을 아무것도 아닌 문장으로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일단 피동의 뜻을 만든 히를 떼어내면 됩니다. 용언 얘 동사부터 바꿔줘요. 얘를 잡다로 가는 거죠. 의미 유지합니다. 누가 잡은 거예요? 늑대가 잡은 거죠. 누구를요? 자, 토끼를요. 이렇게 고쳐주는 겁니다. 자, 그럼 문장 성문 불러볼게. 토끼를은 뭐죠? 목적어예요. 늑대가는 뭐예요? 주어. 잡다는? 자, 서술어. 밑에 토끼가는? 주어. 늑대에게는? 부사어. 오, 부사어. 그럼 뭐가 뭘로 바뀌어? 자, 부사어가 주어로 바뀌고 바꾼다면 주어가 목적어. 그러니까 이거 우리가 뭐에 외우는 게 아니라 이렇게 직접 바꿔보면 돼요. 자, 이렇게 되는 거야. 자, 니은 한번 보죠. 바꾸지 말고 일단 봅시다. 휩쓸리다가 기본형인데 새로 만든 단어 맞습니까? 휩쓸다에서 왔을 것 같아요. 자, 이때 목적어 있습니까? 그러면 의도도 없죠? 주어의 의도도 피동. 자, 이렇게만 쓸게 그냥. 여기다 봅시다. 풀리다. 새로 만든 단어죠? 풀다에서 왔습니다. 자, 풀리다. 목적어 새로 만든 단어니까 목적어 없죠? 그럼 뭐야 이거? 자, 피동입니다. 자, 19번 문제 요거 한번 풀어보죠. 내가 말은 안 할 테니까. 답은 얘기해주지 마세요. 유진아, 풀어야 돼. 응? 집중해서. 넋 놓으면 안 돼. 자꾸 도망가지 마. 집중해. 그냥 보고 있으면 안 되고 문제 풀어봐야 돼. 풀었어요. 자, 기다려. 기다려. 자, 19번의 답은 4번. 4번입니다. 자, 보세요. 잡혀지다는 풀어내면 어떻게 돼요?
여는 이 어를 풀어내려고 그랬어. 그럴 때 어지나 이런 게 있으면 무조건 피동입니다. 근데 지금 기역은 피동 표현인데 희는 피동 나타내잖아요. 얘도 피동이죠. 그러면 이중 피동. 그래서 이중 피동은 지나친 피동 표현에서 적절하지 않은 표현입니다. 2번 선지 적절하고요. 얘를 능동문으로 바꿔보죠. 보세요. 리를 빼면 됩니다. 그래서 뭘로 바꿔요? 휩쓸다. 자, 휩쓸다로 바꿉니다. 의미 유지합니다. 무엇을 휩쓸었어요? 우리 마을을 휩쓸었습니다. 무엇이요? 포구가. 그죠? 그래서 포구애가 뭘로 바뀝니까? 주어. 주어인 포구가로 바뀝니다. 자, 19번 그렇고. 자, 21번. 자, 얘네들은 다 기존 단어로서 사동도 피동도 아닌 것들이에요. 여기에 리가 쓰였고 히가 쓰였고 리가 쓰였는데 보시면 요거 피동문이라고 이미 나와 있습니다. 이미 설명은 이미 여기 나와 있는데 이 설명 자체가 틀리지 않아요. 이 표는 틀리지 않은데 얘를 설명한 것들이 적절하냐 적절하지 않냐를 따집니다. 잠깐 기다릴 테니까 21번 한번 풀어보시겠어요? 눈으로? 적절한 거 찾는 겁니다. 아, 풀었어. 21번의 답은요? 2번입니다. 여기에 요 말이 좀 어려울 텐데 요 말은 내가 설명 안 했는데 그 여러분들 필기 프린트 보면 피동 표현 만들 때 사동 표현 만들 때 접사의 경우 이힐이기가 아니라 되다와 시키다가 여기에 설명을 한 적이 있어요. 이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 이런 거야. 하다가 붙는 말을 어디다 써주면 될까? 여기다 써줄게 위에다. 자 이런 건데 뭐뭐 하다가 붙은 말은 사동도 아니고 피동도 아니에요. 근데 얘를 사동으로 만들려면 뭐뭐 시키다로 바꿨으면 됩니다. 하다를 띄고 시키다를 쓰면 되고요. 얘를 피동으로 바꾸려면 뭐뭐 되다로 쓰면 됩니다. 피동을 다시 원래 문장으로 만들 땐 떼어내고 하다로 붙이면 돼요. 뭐냐면 이렇게 보죠. 자, 발전하다의 피동 표현은 뭘까요? 그렇지, 발전되다. 피동입니다. 자, 발전하다의 사동 표현은 뭘까요? 오케이, 발전시키다가 됩니다. 자, 이럴 때 뭐예요? 체연에 명사에 되다라는 접사, 체연에 시키다라는 접사를 붙이거나 해서 피동 표현이나 사동 표현을 만들 수 있다. 자, 하나 더 문제. 됐나? 다 됐니? 아, 24번 봅시다. 잘못된 피동 표현이 아닌 것. 기본형이 다로 끝나는 거. 자, 기본형 찾아냅니다. 닫혀지지는 뭘까요? 닫혀지지. 자, 풀어냅니다. 풀어내. 다 풀어내. 기본형만 찾지 말고. 자, 갑시다. 히,
지. 자, 어지 들어있네요. 뭐예요, 그러면? 어지 들어가면 무조건 피동, 개, 되다나 어지가 들어가면 이게 문제입니다. 희가 피동일까요? 사동일까요? 어지를 빼고요. 여러분들이 만들면 됩니다. 여기를 좀 활용해서 이 문장을 활용해서 닫히다, 문이 닫히다라는 문장을 만들 수 있죠. 닫히다는 새로 만든 단어 맞죠? 닫다에 말을 여기 이 문장 속에 쓰면 문이 닫히다. 그러면 목적어 있어요? 없죠? 문의 의도도 없죠? 네. 그럼 사동이에요, 피동이에요? 닫히다는 피동. 그럼 희는 피동입니까? 사동입니까? 얘도 피동, 어지도 피동, 이중 피동. 그래서 잘못됐죠. 네. 자, 2번 볼까요? 사용되어져 풀어냅니다. 여기 그럼 어떻게 풀어내요? 그렇지. 사용되어지어. 여는 이어로 풀어. 어지 들어있네? 그럼 뭐? 피동. 되다도 뭐예요? 무조건 얘는 피동인 거죠. 그럼 이중 피동. 필기된 거랑 보고 확인해도 됩니다. 또 보여집니다. 봅니다. 보여줍니다는 잠깐만. 그렇지. 자, 보이어집니다에서 어지 있죠? 어지 비웁니다. 어지. 보이다가 기본형 가지고 문장을 여기 보죠. 뭐뭐 했을 것으로 보이다. 목적어 가지나요? 이때 보이다는? 목적어 가지지 못하죠. 이곳은 뭐뭐 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보이다. 새로 만든다는데 목적어 안 쓰이고 주어의 의도도 없습니다. 이 뭐예요? 피동. 됐어? 계속 이중피동이네. 다 안 돼. 이중피동이야. 4번. 불린. 들여다보다. 이거는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보다입니다. 기본형. 들여다보다요. 불린이 문제입니다. 불린은 쓰고 있는데. 아, 느려. 또 왜 그래? 불린은? 난 사라졌어. 녹화되고. 분리. 리어지. 자, 다시. 불린의 기본형. 불린의 기본형. 불리답니다. 아니, 선어말 의미가 없잖아. 어떤 겠네요. 시어수업이. 불린의 기본형은 불리다. 경호전으로 불리다. 새로 만든 단어 맞죠? 불리다는. 부르다에서 왔습니다. 목적어 있나요? 덩흥전은 뭐뭐로 불리다. 누구를 불리다. 아니 없죠? 목적 없죠? 덕흥전의 의도도 없습니다. 요 리가 얘를 풀어내면 이거는 여기는 어마름이 은는 을던. 은는 을던 기억나? 네. 우리 시제를 하지도 않았네. 이거 큰일 났네. 자, 불린 리 피동입니다. 이거는 적절하네요. 그죠? 이중 피동 안 쓰였잖아. 네. 여기 쌓여진, 읽혀진. 잘 봅시다. 둘다 봐야 돼요. 둘 다 확인해 보자. 쌓여진은 뭐죠? 아이어지. 쌓여진. 진에서 니은은 이렇게 플러스 되는 거죠. 쌓여진. 근데 그 뒤에다 쓰기 그러니까 밑에다 받침을 쓴 거고. 읽혀진도 마찬가지죠? 기여진. 니은. 그래서 어지 다 피동이 쓰이긴 했는데 이중 피동인지 봅시다.
쌓이다. 뭐가 쌓였어? 책이 쌓였다. 목적어 있니? 새로 만든 단어인데 목적 없지. 그리고 의도도 없으니까. 이때 이는 사동이야 피동이야? 네, 피동. 피동. 이중 피동. 이 하나만 봐도 이중 피동이네요. 그래서 적절하지 않습니다. 자, 여기다 요거 하고 시제하고 끝낼게. 여기 봐봐. 우리가 알고 있는 거 설명했습니다. 필요하면 읽어보시면 되고요. 사동문인데 여러분 시험 범위엔 사동문은 안 들어갈 수도 있어요. 자, 여기 보니까 먹다를 먹이다라고 해서 접사를 사용해서 새로 만든 단어를 통해서 목적어, 의도도 있죠. 철수가라는 주어가 새로 생겨나면서 이렇게 사동편이 됐고요. 가게 하다, 개하라고 써가지고 통사적 사동. 네, 표현 방법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잠깐만 끌게. 자, 봅시다. 기억, 니은 모두 주동문이에요. 아무것도 아닌 문장을 사동문으로 그런 새로운 주어가 필요하네요. 여기가 철수가 영이가 적절하지 않은 거 찾는 거예요. 기억과 니은에서 주동문의 주어는 주어는 일일이 써볼까요? 주어, 목적어, 주어, 부사어. 고양이에게 뭐야? 고양이에게는 뭐예요? 분장성분? 자, 부사어. 밥을은 목적어 그대로. 동생을은 뭐예요? 자, 목적어죠. 학교에는 그대로 자, 부사어예요. 애나 애게가 붙으면 부사어입니다. 자, 주동문의 주어는 사동문에서 부사어 혹은 목적어가 됐네요. 그대로 따라가면 됩니다. 2번도 적절해. 자, 기억의 사동문은 사동접사 이를 활용한 파생적 사동문에 해당하는 거 맞죠? 접사를 붙여서 새롭게 만드는 단어를 우리는 파생적이라고 얘기했었습니다. 자, 기억의 주동문은 개하다를 활용하여 통사적 사동문으로 만들 수 없고 여기에다가 개하를 집어넣으면 어떻게 말이 됩니까? 고양이가 밥을 먹게 하다. 만들 수 있어요, 없어요? 만들 수 있죠. 고양이를 밥을 먹게 하다로 할 수도 있어요. 이해되니 무슨인지? 네. 할 수 있어요. 어근이 틀렸어. 자, 5번 선지 맞아보죠. 개하다를 활용한 통사적 사동. 맞죠? 그죠? 네. 답은 4번. 자, 시간 표현 봅시다. 이번 주 토요일도 여기 문법 부분 새로운 프린트 가지고 좀 한번 해보고 우리가 문양은 특히 음운 변동 문법과가 좀 넓어가지고 토요일은 같이 문법 요소 일단은 해주고 일요일 날 한번 줌으로 그 학교별로 과목이 달라서 그때 가서 잠깐만 잡아보자. 이번 주 일요일이요. 네. 이번 주 일요일 우리 지난주에도 우리 일요일 날 하지 않았었나? 했습니다. 했어? 잠깐 1시간 했습니다. 사동 피동 3시 했다. 3시 저희 안 됩니다. 저희 과학 과학 아니에요. 과학 시간이에요. 학교 영어는 몇 시? 영어도 있을걸요? 6시인가? 6시. 과학을 몇 시간 하는데? 한 2시간쯤 할 시간 거예요. 반 정도 하지 않아요? 1시간 반 정도? 시간 반에서 2시간. 그러면 1시간밖에 몇 시간이에요? 1시간 정도만 할까? 짧게. 이어서요. 뭘 이어서 해? 여기서 과학하고 끝으로 과학, 영어하고. 그 전에 해도 되잖아. 예? 1시간. 2시에서 3시. 제가 뭡니다. 아, 낮 2시인데? 일어나. 저 병원 가는데요. 왜? 네, 왜? 어땠어? 자, 시간 표현. 바라시 그때 가서 다시 잡읍시다.
자, 발화시합 하는 말을 지금 기준에 두고 사건이 벌어진 게 밥을 먹는 사건 이것이 지금 말하는 때보다 먼저 일어난 건지 말하는 지금 일어난 건지 아직 안 일어난 건지 가지고 과거 현재 미래를 따지고요. 시제를 표현할 방법 세 가지가 있습니다. 선어 말하면 앗 어떠 은는 갯리니 앗 어떠 대신에 앗 어가 어떠 있고요. 자 관형사연 전성 어미라고 하는 선어말 어미가 아닌 어미 어말 어미입니다. 은는 을전을 통해서 시제가 나타나기도 하는데 근데 이 관형사연 전성 어미는 동사냐 형사에 따라 쓰는 경우가 용법이 좀 달라요. 동사는 모두 다 올 수 있지만 형용사는 는이 올 수 없습니다. 그때 걔네들은 시제의 의미도 나타낸다. 동사의 경우는 는이 현재 그리고 과거 미래 형용사 이렇게 은이 쓰이면 그래서 동사 형사를 구분할 때 선어말함이 니은다와 는다를 기본형에서 붙여서 쓸 수 있느냐 없느냐 뭐뭐 하는 체언의 구조를 쓸 수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쓸 수 있으면 동사 형용사를 구분하기도 한다. 그 외에 시간 부사를 가지고 간단하죠. 동작상 자, 진행 중인 거 뭐뭐 고 있다 뭐뭐는 중이다 뭐뭐 아어가다 정도 완료상 동작이 끝나버린 거예요. 뭐뭐 아어잇 여기 되게 헷갈려요. 고잇과 아어잇 그러니까는 진행상은 는 중이다로 바꿔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형용사는 진행상으로 쓸 수가 없어. 자 예쁘다가 형용사거든. 예쁘고 있다 말이 돼요? 예뻐지고 있다. 그거는 예뻐지다를 썼잖아. 그냥 예쁘다 예쁘다 예뻐지다는 동사. 자 예쁘다 예뻐지고 있다. 예쁘는 중이다. 예쁜 이상하죠? 그죠? 예뻐지는 중이란 데잖아요. 그쵸. 있다. 예뻐 간다. 형용사는 예뻐 그래서 진행상 못 씁니다 원래. 자, 고 있다의 중의성 얘기했었고요. 자, 문제 얘가 좀 간단할 테니까 이거 하고 가죠. 네, 갈 거예요. 저도 더 하고 싶지가 않아요. 4번과 4번만 안 돼요. 4번과 6번까지만 하고 두 문제야. 빨리 조용 안 해? 손 걸리지 않아요? 자, 4번 봐. 어제는 이거 처음 보는 건데 이거 잘 봐봐. 되게 독특한 4번 문제 되게 좋아. 앗과 엇은 여러 가지 의미를 진다. 의미를 설명해보죠. 어제 친구를 만났다. 얘는 어떻게 되냐면 만나다의 앗. 아 진짜 아니 내가 잘못해서 앗다죠. 이때 동음 탈락. 때문에 떨어져 다 됐고 얘 앗 썼고 저는 엄마를 닮았어요. 어제 친구를 만났다. 저는 엄마를 닮았어요. 아 이렇게 비가 안 오니 앞으로 농사는 다 지었다. 요거 3번 되게 독특한 용법입니다. 한번 보죠. 가에서와 같이 사건이나 상태가 과거의 것임을 나타내기도 하고 나에서와 같이 과거에 일어난 사건의 결과 그 상태가 현재까지 지속되고 있음을 나타낸다. 자, 기억과 니은은 다르다는 거야. 그래서 과거는 둘 다 과거이긴 한데 시제가 얘는 일회적인 거. 지금은 이어지지 않고 있는 거. 네. 그런데 나는 뭐예요? 과거에 한번 벌어졌는데 그게 지금까지도 이어지는 거. 여기 다 지었다 보죠. 가의 경우와 달리 나의 경우에는 엇을 뭘로 바꿨어? it이나 고it으로 교체해도 의미가 달라지지 않는다. 그래서 니은의 상태, 요거는 꽤 괜찮은 건데 이런 의미를 가지게 되면 과거 시제 선어말 어미 엇을 뭘로 바꿔볼 수 있다? 띄고 it이나 고 띄고 it으로 바꿔도 의미가 유지될 때. 마지막 다와 같이 미래의 일을 확정적인 사실로 받아들임을 나타내기도 한다. 미래를 나타내는 게 아니야. 미래의 일을 이미 확정된 사실로 받아들일 때 엇을 쓰기도 해. 어제 뭐 했니? 하루 종일 친구와 놀았어. 지금도 놀고 있다는 뜻은 아니죠? 그러니까 기억 맞죠?
이거를 이렇게 볼 수 있어요. 놀고 있어. 하루 종일 친구와 놀고 있어. 현재형. 놀아 있어. 바꾸면 말 이상하죠? 네. 그래서 바꿀 수 없습니다. 바꿀 수 있을 때 니은의 의미야. 자, 너 어제 수필 몇 편 썼니? 나는 이제 수필 한 편 썼어. 그래서 한 편을 썼다라는 사건 요거 얘기하는 겁니다. 썼어의 기본형은 쓰다. 쓰고 있어. 혹은 써 있어. 이상하죠? 니은 피었니? 들판에 코스모스 아름다게 피었어? 피어 있어. 이렇게 써도 의미가 크게 다르지 않죠? 얘는 지금도 상태가 이어지는 겁니다. 현장 학습 날 날씨는 괜찮았어? 아주 좋았어. 좋아 있어? 좋고 있어. 안 되죠? 이거는 일회적인 겁니다. 기억의 의미예요. 야, 이건 못 외워도 아마 문제가 나오면 보기 박스로 나올 거고 내가 너네 교과서를 보니까 at과 ot의 이런 의미를 물어보는 게 있더라고. 그래서 요 문제 이상하다고 빼놓지 말고 알아두셔야 됩니다. 여기까지 하죠. 4번까지만 합시다. 저희가 마지막 수업이 아니, 9시부터 또 수업. 이거 너네